자, 당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 당헌 80조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민주당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5년 전에 경기지사로 있을 때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다시금 소환이 됐습니다. 2018년 12월에 경기지사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이죠. 그때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 의무에 충실하겠다, 정당에 있어 당의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글쎄요, 2년 전에 2021년 8월에요. 이렇게 또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부정부패, 뇌물수수, 불구정시장 수수 같은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2월에는 불구속 기소가 됐을 때 이제 경기지사는 광역단체장 아니겠습니까? 광역단체장은 당연직 당무위원이랍니다. 근데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그 당무위원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자, 5년 전에 이재명 대표와 2023년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정호김 위원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무위원직을 내려놨잖아요. 광역단체장직을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물론 내려놓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지금 꼬집는 비유죠. 비교고.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백의종군하겠다 그랬거든요. 백의종군. 그러면서 당의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무위원을 내려놓으면서 아주 생색을 크게 냈다고나 할까요? 근데 지금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 또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용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왜 당대표가 결단하지 못하느냐. 2018년에는 그렇게 당무위원직을 내려놨는데 그런 논리로라면 지금 당대표직과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면서 당의 분열을 막고 당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태도 아닌가라는 반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 비명 진영에서는 당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쓴소리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당무위원인가요? 당연직 당무위원. 이런 작은 직책은 내려놓고 큰 직책, 지금 대표직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직책은 움켜쥐려는 겁니까? 5년 전보다 더 큰 힘이 생긴 만큼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대표 장점인 적극적이고 당당한 대응이 휘발돼 버렸다. 명정명이 되는 상황에선 민심도 이재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명정명, 어제 이재명이 오늘 이재명의 적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전 평론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거는 뭐 국민의힘 진영이 아니라 같은 당내인 민주당 진영 내에 비명계로부터 지금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명계 내에서도 지금은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기류가 있어요. 민주당 내에 최대 개파라고 할 수 있는 더 좋은 미래라는 모임이 있죠.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곳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단결을 강조했거든요. 단결. 아하.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해석이 일단 사퇴론에는 선을 긋고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해보자. 지금은 단결해야 될 때라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선출된 당대표인데 당내에서도 각종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에서 일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당원들의 답변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뭐 압도적으로 물러나라는 것이 많으면 이재명 대표도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또 그런 기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복잡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을 비롯한 정치적인 원내 상황이 맞물려 있는데 최근에 정의당에서 입장이 변화됐죠. 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입장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또 다른 계파에서 나오는 단결을 강조하는 목소리, 또 당원들의 의견, 또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검찰의 어떤 정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기류가 또 변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평론가가 이제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늘 준비된 그와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다. 어제 KBS가 발표한 조사인데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본인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보복입니다. 탄압입니다. 정적 제거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죠. 이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의 정적 제거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이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검사 독재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는 저렇게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만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KBS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 특집 조사 때와 대선 1년 조사 때를 보고 계시는데 대선 1년 조사라고 되어 있는 게 어제 발표된 조사입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다라는 의견은 설 때는 47.7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조사는 53.9, 정당한 수사다라는 의견은 6.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보복 수사다라는 의견은 44.1에서 40.7로 3.4%포인트 낮아진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자웅 차장님. 이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당 탄압이고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대표는 이 사법 처리가 돼야 될 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시간이 갈수록 좀 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여론조사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에서부터 그 대선 1년 전까지는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이 이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항변,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외로운 외침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는 조금 전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금도 진행이 돼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민주당 진영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어쨌든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정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여론들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정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 흐름 자체가 소위 예를 들어 일방적인 흐름인 것인가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선거 이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폭이 좀 넓어졌다가 다시 좁혀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상황들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한 유권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진짜로 저거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부결을 시켜? 근데 많은 국민들은 특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여론조사에 나왔던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설 이후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들이 공개되고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면서
소위 유권자들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갖다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그 1월 설과는 다른 양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당한 범죄 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국민에게 선명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분명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를 얘기합니다만 맨 처음에 얘기됐던 부분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저수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저수지. 검찰이 결국은 배임죄밖에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 받았다는 428억에 대한 근거가 네. 지금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내용에 대해서 소위 야당 당대표로서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과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예. 또 이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이 여론조사가 이러니 당신이 유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을 지켜보아 가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저도 그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 여론조사의 배경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 교수께서 428억 뇌물에 대해서 아직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참 문제는 뭐냐면 관련해가지고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정진상 그리고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증거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영장 실질 심사에 당당하게 나서질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의구심이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50억 클럽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특검 운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좀 정치적인 행위를 또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또 의구심을 또 증폭시키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50억 클럽을 포함해서 진실 규명을 실질적으로 원한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그 측면에 여론조사의 배경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검찰이 계속 피의사실 공포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았던 것처럼 계속 흘러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나와서 야당 당대표를 공격의 소재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는 적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추가 기소를 통해서 428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낸다고 얘기한다면 말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소위 피의사실을 공포해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가 있는 것처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전 평론가 말씀하시겠어요? 예. 예, 50억 클럽 특검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재판이 일어난 이후에는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특검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 연결시킨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니 제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에서 어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할 때마다 자꾸 이재명 대표와 연관시키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냐 예. 이런 반발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 짧게 네, 듣고. 짧게 할게요.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55 클럽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50억 클럽에 더해가지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제기라는 입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방탄이 아니라는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결단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짧게 김 교수님 말씀하신 428억 외에도 이미 배임이라든지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대선 1년 조사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당한 범죄 수사라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라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죠. 예.